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든든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대차 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겠습니다. 공검씨가 건물 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아주 유명해지셔서 다른 곳으로 넓혀갈 거라 생각했어요. 옳다구나. 새 임차인에게 내가 권리금을 받아야지. 지금 임대인분이 새 임차인에게 본인이 권리금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걱정 말고 나가요. 새로 들어올 임차인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니요.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을 회수하고 싶습니다. 안 되지. 임대를 비싸게 불러 계약책을 못하게 해야겠다. 뭐 그래도 되겠지만 나는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차임을 3배로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럴 사람으로 구해와요. 그럼 당장 도장 찍어줄 테니. 혹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아시나요? 뭐요? 무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요. 거기에 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임대인분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됩니다. 헉, 내 속셈을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동안 내가 너무 싸게 임대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임대를 안 줘서 거절하는 건 정당한 거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제3호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임대를 요구하여 계약 체결이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행위로 금지되고 있어요. 이봐요. 듣자지지 하니까 좀만 올려서 딱 3배. 3배만 받겠다는 겁니다. 장사도 잘 되니 이 정도는 받아야지. 기존 임대료의 3배가 어떻게 조금 올리는 겁니까? 그리고 최근에 알아보니 주변 시세는 제가 계약 체결할 당시와 거의 변동이 없던데요. 또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비용도 변한 것이 없더라고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협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일부러 현저히 고액을 요구하여 새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안 하려 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계속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도저히 당할 수가 없구만. 좋아요. 내가 잠깐 욕심을 냈네요. 자,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결국 임대인분이 무릎을 꿇으신 것 같아요. 아, 이 감격스러운 자리를 봤나? 정정당당. 이렇게 잡음없는 멋진 계약은 내 공인주택 생활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임대인분은 거의 다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이 변호사님, 이게 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무슨 말씀을요? 공검씨가 스스로 잘 알아보고 노력한 결과예요. 물론 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본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 꼼꼼히 잘 알아본다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맞아요. 알아두니까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법. 앞으로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알아둬야겠어요. 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권리금 회수계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대차 종료 전 6개월의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게 어떤 거냐면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한번 읽어볼게요.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법 제10조의 4, 제2항 각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도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 경우도 잘 알아두세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상경의 손해배상 청구는 임대차 종료 후 3년 이내에 하여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하니 주의하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상가 임대차 분정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간의 분쟁 조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두면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되겠죠. 다음 시간 방송도 꼭 시청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